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아르테라는 곳에서 펴낸 책인데요. 코끼리의 마음이라는 책입니다. 톤 텔레 님이 쓰셨고요. 정유정 님이 옮기셨고 김소란 님이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이 책은 내용을 요약하자면 나무 오르는 걸 좋아하는 코끼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코끼리인데 나무 오르는 걸 좋아하고 나무를 올라서 꼭대기에서 먼 곳까지 보일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춤추는 걸 좋아하는 그런 코끼리예요. 여기서 코끼리가 춤출 때 한 발로 피루엣을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발레 용어래요. 한 발로 서서 팽이처럼 도는 발레 동작을 뜻하는 것이래요. 이 책에서의 관점은 이런 코끼리를 바라보는 주변 동물들의 생각과 마음도 같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모든 동물들이 코끼리에게 뭐라 하며 말리지만 코끼리는 끝까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주위에서 말려도 고집을 부리는 코끼리와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내가 봤을 때는 이라는 생각으로 훈수만 두려워하는 주변 동물들. 물론 내가 코끼리라면 어땠을까 생각하는 동물들도 있지만 많은 동물들은 나무를 오르는 코끼리를 탓하고 하지 말라고만 말을 하거든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코끼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나무를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런 코끼리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런 여러 동물들과 코끼리의 마음에 몇 가지 챕터를 골라보았어요. 같이 들어가 보실래요? 1번 창문으로 햇빛이 들이친 후에야 코끼리는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쿠! 머리에 난 혹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옆으로 돌아눕자 더 큰 소리가 났다. 아이쿠 아야! 하는 소리를 내고서야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기지개를 쭉 펴고 앞으로 다시는 나무에 오르지 말아야지. 결국 또 오르긴 하겠지만 다시는 나무에서 떨어지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다.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정말 처량해 보인다고 생각하며 코끼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코끼리는 숲을 걸으며 생각했다. 다시 나무에 오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도 없고 그래서 아플 일도 후회할 일도 없겠지? 하나같이 더 나은 일만 있었다. 하지만 나쁜 점도 있다는 것을 코끼리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내가 오르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무에 올랐다가 떨어지고 심지어 나보다 더 세게 떨어져 결국 내 탓을 할지도 몰라. 코끼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한 번 더 뒤통수의 혹을 만져보고 다시는 나무에 오르지 않겠다고 엄숙히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치만 엄숙할 것까지야. 코끼리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코끼리는 이내 목을 가다듬고 나무에 오르기 시작했다. 꼭대기에 도착해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먼 곳을 향해 소리쳤다. 먼 곳이다! 먼 곳이 보인다! 그러고는 기쁨의 춤을 추고 한쪽 발로 피루엣까지 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아이쿠! 결국 쿵 하고
세게 땅으로 떨어졌다. 동물들은 코끼리가 떨어지는 것을 보거나 소리를 듣고 그를 걱정했다. 코끼리는 잠시 후 일어나 끙끙거리면서 비틀비틀 걸어갔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첫 번째 나무에서 멀지 않은 두 번째 나무에 올랐다. 세 번째 나무에도. 땅거미가 질 무렵 코끼리는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한 발 한 발 질질 끌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대로 들어가 곧장 골아 떨어졌다. 밤에는 나무에 오르지 않았다. 코끼리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어제의 일을 떠올려 보았다. 바보 같고 오만하고 생각은 짧고 구제불능 제멋대로 해. 우스꽝스럽고 뭐 하나 잘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몸이 쑤셨다. 코끼리는 천장을 보며 한참 그대로 누워 있었다. 마침내 코끼리는 종이 한 장을 집어들어 머릿속의 것들을 적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고 햇살이 창문으로 환히 비쳐들 때까지 깨지 않았다. (4번) 이야기. 덥고 바람 한 점 없는 어느 아침, 코끼리는 강기슭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멀지 않은 곳에서 물매미가 매끄러운 물 위를 걸어갔다. 코끼리가 놀라며 물었다. 안녕? 거기서 뭐해? 안녕, 나는 지금 글을 쓰고 있어. 물매미가 대답했다. 무슨 글? 잘 모르겠어. 잘 모르는 게 뭔데? 그걸 쓴다는 게 아니라, 물매미가 대답했다. 코끼리는 목을 가다듬고 또 물었다. 내가 나라면 너는 어떻게 하겠니? 내가 너라면 내가 앉아있는 거기 앉아서 묻겠지. 내가 나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코끼리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에도 물매미는 계속 뭔가를 썼다. 해가 건너편 강기슭 나무 꼭대기 너머로 떠오르자 코끼리는 잠시 후 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나무에 오르고 싶어. 그런데... 물매미가 잠시 쓰기를 멈추고 말했다. 나라면 나무에 오르고 싶다고 글을 쓸 거야. 그러고서 나무에 오르면 되지. 코끼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그래, 하지만 넌 떨어지지 않잖아. 물매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가끔은 이렇게 쓸게. 나는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질 거야. 그래도 아주 세게는 아닐 거야. 내가 세게 떨어진다고 쓰면 세게 떨어질 거야. 그래도 아프진 않겠지? 아프다라고 쓰면 아플 거야. 물매미가 말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한 뒤 덧붙였다. 가끔 그렇게 아프다고 쓰기도 해. 왜 그렇게 써? 그렇게 쓸 필요는 없잖아. 코끼리는 어깨를 늘어뜨린 채 우울하게 강물을 바라보며 잠자코 있었다. 해는 푸른 하늘 위로 더 높이 솟았고 멀리 참나무 꼭대기에서 종달새가 노래했다. 이제 나는 피곤하다고 쓸 거야. 물매미가 잠시 후 말했다. 그러면 너는 피곤해져? 코끼리가 물었다. 내가 그렇게 쓰면 그렇지. 코끼리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물매미가 말했다. 이제 나는 잠을 잔다고 쓸 거야. 그러지 마. 코끼리가 말했다. 그러나 물매미는 물 위에서 날개를 접어 포갠 뒤 가만히 누웠다. 코끼리는 일어나 물 쪽으로 몸을 굽혀 물매미가 써놓은 글을 읽었다. 나는 잠을 잔다.
물매미는 느리고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다. 코끼리는 한동안 물매미를 바라보았다. 물매미는 잠에서 깰 때 나는 일어난다고 쓰겠지? 하지만 그러려면 이미 일어나 있어야 하지 않나? 코끼리 이마에 붉게 주름이 잡혔다. 그리고 생각했다. 만약 물매미가 앞으로 다시는 글을 쓰지 않는다고 쓰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정말 다시는 아무것도 쓰지 않게 될까? 다시는 아무것도 쓰지 않는다면, 아프다고도 쓰지 않는다면 정말 다시는 아프지 않을까? 그리고 물매미도 나처럼 이런 모든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까? 코끼리는 숲을 걸으며 다시 나무에 올라 춤을 춘다는 생각, 늘 하던 생각을 또다시 머리에 떠올렸다. 코끼리의 무모한 도전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하는 모습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나는 생각 안 하고 남들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떠셨나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에서 나는 어떠셨나요? 내일은 너무 우리에게 밀려서 내가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